장은 마감됐고요. 이제 장 마감을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대신증권 영업부 양유선 대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마감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1986포인트 선까지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0.7% 하락이네요. 자,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부터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언제쯤 그 흐름에 좀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제는 만기일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자가 두드러지면서 지수가 조금 더 밀려나는 모습인데 저희가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미국 증시 움직임 그리고 관련해서 국내 증시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 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MTN 자문단에 이런 질문들 던졌습니다.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요. 함께 좀 확인해보고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언제쯤이면 커플링이 이루어질까? 미국 증시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잘 나가고 있을까요?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은 민간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메리츠 종그 은성민 센터장은 연준이 경기 부양책 종료 그 시점을 딱 못 박아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채원 부사장, 이미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경기가 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VIP 투자자문 최준철 대표, 풍부한 유동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박기현 센터장은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세, 이건 역시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끈 요인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창훈 대표도 주택시장 회복이 주요 이유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임진균 센터장 의견 볼까요? QE,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홍성국 센터장, 에너지 혁명으로 제조업 부문 경쟁력 획득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뒷장 계속 가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완만한 회복 국면 진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성민 센터장이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채원 부사장은 부동산 경기 그리고 고용 회복 이거 가시화될 경우는 회복 속도가 조금은 빨라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뒷장 가보겠습니다. 박기현 센터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뒷장 한 장 더 있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대표께서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 그리고 고용 회복 요거 맞물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빨리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임진균 센터장은 하반기에 소비 영향 확인이 필요하나 지금은 경제에 부담을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있고요. 자, 시장에 대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국내 시장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물량 좀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유 대표님, 네. 어떻게 오늘 좀 해석이 가능합니까? 오늘 일단 제 옷과 비슷하게 좀 빠질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저께 좀 인위적으로 1%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의 조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 본다라면 지수는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예. 외국인 선물도 거의 6천 개가 가까이 매도가 또 나왔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3천억 정도인가요? 거의 남게 매도가 나오면서 좀 흔들었지만은, 일단 지수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변수는 여러 개 있었지만은 삼성전자하고 몇 개 종목을 좀 제외하면은 나름대로 좀 선방했었던 하루였고, 여전히 좀 코스닥이 좀 강했던 모습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차가워 보이는 거지, 또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면 또 시장은 여전히 후끈후끈 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마인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대리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코스닥 시장 요즘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네. 고점,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나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550포인트가 지금 올랐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포인트, 56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좀 직행할 소지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종목별이나 테마별로 해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좀 펀더멘탈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이 이제 1분기 때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질 거라고 하는 루머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랑 뭐 틀니가 사라진다고 하면서 잇몸 세포부터 치아 배양 이제 뭐 나온다. 이렇게 우려감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와 이제 대변되는 IT 부품주들도 지금 약세지만 뭐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종목별로 테마별로 해서 대응을 조금 더 이제 잘 해 나가셔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560포인트까지 가는 동안 대형주들은 일단 저점을 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대형주에게도 계속 관심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요.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로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시죠. 삼성전자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오늘장에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두드러진 그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비중이 삼성전자의 팔자로 몰려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쏟아져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FTSE 그 리밸런싱 관련해서 물량들이 출회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유정희 대표님, 어쩜 삼성전자는 실적 나와도 사상 최대다라고 해도 밀려나고 정말 획기적인 스마트폰을 공개해도 내려가고 그리고 유독 그런 당일만 좀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이 시간에 나오셨던 전문가께서는요.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좀 사둬야 된다. 꼭! 이렇게 꼭.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표님은 꼭이라. 어때요? 네, 뭐 저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갤럭시 S4의 이제 평가 자체는 뭐 쏘쏘.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네네. 혁신적인 건 없었다. 다만 이제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고 또 이미 이거에 대한 반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한다라면은 충분히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 외국인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린 거지. 뭐 갤럭시 S4에 대한 실망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3월 중에 뭐 1000만 대 판매도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주가를 본다라면은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방향성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어쨌든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다음 달 한 달 뒤죠. 한 달 뒤에는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하락 전환은 아니지만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160만 이상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박스권의 주가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최근에 시각이 예전에 뭐 터치 패널이라든지 뭐 이쪽에 아몰레드 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이 반도체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관련된 수익성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기보다는 혹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IT를 볼 때는 반도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예전에 작년에 그 CES 그러니까 세계 전자 CES 나올 때는 대형 TV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쪽으로 시각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앞으로 좀 이제 이번 3월 이후에는 태블릿 PC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률이 좀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를 보되 그 안에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아이디어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효순 대리님도 좀 점검해주세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또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밀려나고 IT 그동안 그 부품주들 삼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올랐다가 오늘 또 주춤하는 네.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출시일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펙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출시일은 다음 달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해외를 순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떤 좋은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시장 반응 등을 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IT 부품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요. 다른 그 부품주들이 많이 갔을 때도 혼자서 계속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고 있다 나중에 출발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2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로 해서는 매기가 계속 살아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공개되자마자 지금 일단 좀 찬물을 끼얹는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LG 옵티머스 G 프로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도 좀 받았었는데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LG 전자가 이제 납품을 받는 곳이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화학 같은 자체 계열로 해가지고 다 이제 조달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외 작은 부품주들은 비상장주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그 해당 관련 주가로 해서 검색해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살펴본 자화전자의 경우는 지금 주가 대비 20% 네. 위까지. 네, 20%까지 예.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관심 있게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도 있었지만 밀려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시장에서 좋았던 거 있었죠? 자동차주 세 번째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주들의 움직임 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엔화 약세 이런 것들 이슈로 잡히면서 얼마나 그 주가가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현대차 4% 이상. 조금 못 미쳤네요. 3.7% 올랐습니다. 22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2% 이상 올랐습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국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 좀 잡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주 유창희 대표님, 네. 이제 좀 담아요. 이제 뭐 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계속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시각은 변하지 않다는 부분들은 뭐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좀 다릅니다. 시각 자체는 현대모비스는 지금 30만 원대가 최근에 고점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되 뭐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올라오되 상승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왜 현대모비스는 다르게 보냐면은 제가 계속 그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사 업체들의 주가가 더 좋을 것이라 보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고 결국에는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자동차 완성차를 매수하실 때는 현대차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환율이 뭐가 됐든 어찌 됐든 1,100원대로 한 4개월 만인가요? 한 4, 5개월 만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부킹 리스크 2월 달부터 부킹 리스크의 관점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 엔화 약세 기조가 좀 꺾이는 부분. 거기다가 달러 강세 요인이 좀 큰데 어쨌든 달러 강세 요인이 좀 큰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르면서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원화가 조금 약세로 좀 변한 것 같은데 이러한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달러 강세가 이루어졌을 때는 주변국이라든지 세계 국가가 안 좋다 보니까 단순하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를 좀 그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예. 그런 관점이 아니라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물론 유럽 경기가 여전히 안 좋지만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에 대한 약세를 기조를 용인하는 부분도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뭐 점진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라면 원화의 강세는 약간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수출주에 대해서는 조금 수급 자체라든지 심리 변화도가 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자동차 업종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좋게 평가를 못하냐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를 나쁘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차가 없어서 못 팔아요. 차가 없어서 못 파는데 문제점은 공정을 증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인기가 많다, 차가 뭐 계속 팔린다 그러면은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차를 더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늘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목전에 꽉 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단순한 그러한 이러한 뭐 원화 약세만으로 예전처럼 수출이 증가가 되기에는 좀 힘든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 추세가 뭐 급격히 전환되기에는 뭐 획기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 않는 한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를 본다라면은 반도체 공장을 요즘에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미세 공정을 늘리고 전환하고 있거든요. 미세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요만한 판이 있다라면은 예전에 10개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으면은 미세 공정으로 인해서 20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 자금이 좀 줄을 그만큼 덜 나가더라도 개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자동차는 그런 게 좀 힘들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뭐 환율만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각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아직까지 못 드린다는 겁니다. 주변 여건들은 조금씩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이 어떤 부분이 더 뻥튀기, 그 이상까지 더 성장하면서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가 조금은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손 대리님께서는 자동차주들의 오늘 상승,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별다른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엔달러 환율이 95엔 선에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외에는 올해는 모멘텀이 큰 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 그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품주 가운데서는 뭐 보고 계세요? 오늘 SL이 좀 많이 갔었는데요. 예. 예. SL 실제로 실적은 그다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예. 4분기 때도 예상외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듯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진행되기까지는 하반기를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와, 정말 강했네요. 네. 10% 이상. 예. 10% 이상 올랐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완성차들에 의지하지 않고 글로벌 업체들과 계속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을 좀 배수를 좀 증가시키는 면에 있어서 유동성 측면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업체들 그 부품주들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좀 선방에 있는 업체가 성우 하이텍인데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SL이나 화신보다 네네. 실질적으로 그 이번 연도 연결 기준으로 해서 IFRS를 도입을 하는데 이 기여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으로 해서 이미 많이 지금까지 상승했을 겁니다. 네, 성우 하이텍 덕분에 SL과 화신이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저평가가 아닌가 하고서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저평가인가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접근하시는 건 펀더멘털 측면보다는 반등 측면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로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신차 효과는 이제 내년부터 사이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위한 준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느덧 훌쩍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3월의 마지막 주로 이제 다음 주 접어들게 됩니다. 맞나요? 다음 주 마지막 주 맞아요? 셋째 주인가요? 네, 셋째 주. 중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만기일이 지나면 또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매일 쏠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막 기대감이 좀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 대표님?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데
일단은 뭐 1차적인 어떤 외국인 매도 공세는 좀 끝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네. 조금 이제 다음 주 변수가 좀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만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기 때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인 매도,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어요. 어저께 장중 7천 계약 넘게 나왔다가 결국 5천 계약, 오늘도 거의 6천 계약 가까운 선물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이번 주만 외국인이 4일 동안 선물 매도가 나온 게 거의 한 15,000 계약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요 물량이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다음 주 중에 좀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온다,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지 좀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 베이시스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오늘. 선물 베이시스가 다시금 한 2.2포인트 이상으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환율이 이제 어쨌든 오늘 1,100원으로 이제 돌파를 하는 바람에 어저께 오늘 해가지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또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5원에서 10원은 네. 변동이 그냥 하루에도 발생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이 1,100원대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수급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내가 코스닥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코스피 중대형주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뭐 560일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560포인트나 그 이상 오른다라면은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는 더 간다고 해도 그 자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칫 잘못 매매했다가는 빠질 수 있는 단기 고점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유를 갖고, 다만 여기서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53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찍고 바로 올라갔었어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이 한 54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시장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가 감지가 된다라면은 여전히 중대형주 매력적인 가격대에 놓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북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저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아직까지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은 계속 메인 뉴스로 북한 훈련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주 초반에 변곡을 잘 대응하신다라면은 3월 중순 이후 혹은 4월 초까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변수들은 여전히 많네요. 다음 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종목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IT 관련해서 종목을 찾다가 IT 부품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DNF를 가지고 나왔어요. 좀 중소형주 작은 종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IT 업종군 자체가 반도체하고 태블릿 PC 쪽으로 약간 시각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미세 공정 쪽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전환의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DNF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는 부분들이 장점으로 좀 보여서 가지고 나왔는데, 뭐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DNF는 이제 어저께 좀 많이 올랐지 거의 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좀 적자가 좀 나왔지만은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보신다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회사에 매출은 적지만, 근데 미세공제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매출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00원대, 그러니까 주가가 급격히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만원 이하, 9,500원, 9,000원 사이가 지지가 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10,000원 전후로 해서, 오늘 조금 이제 제가 준비했을 때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 10,000원 전후로 해서 10,000원 이후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다만 손절가로는 최근에 조금 어저께
그저께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좀 급등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한 9,600원에서 9,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면은 주가의 우상향, 이제 상승의 초반에서 초입 부분에서 좀 더 우상향 전환, 상승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DNF로 외국인 투자자들 좀 팔자 물량 많이 나왔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뭐 그러한 물량으로서 주가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관들 쪽으로 물량 받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DNF 반도체 관련해서요. 한 가지 점검해봤습니다. 양유선 대리님께서도 다음 주 위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 주는 주도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지지부진한 장이 한 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요? 있습니다. 네. 네, 1990선이 어느 정도 바닥으로 좀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예, 과매도권에 아직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하면 한 70선 정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해서 개별적인 대응은 계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다음 주 매수해서 대형주들보다는 계속적으로 코스닥의 종목을 매도 매수를 잘 해 나가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SKC 솔믹스입니다. 예. 태양광 업체인데요. 하나케미칼도 있고 OCI도 있지만 SKC 솔믹스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좀 때가 타지 않은 면이 있어서 들고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이쪽 업계가 구조 조정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4월달 초반 정도에 중국 반덤핑 관세가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예정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일본 업체들이 중국을 우회하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을 따라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죠. SKC 솔믹스 해가지고 이번 달로 계속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5,000원 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까지라고 보신 거죠? 네, 이번 달 안에 지금 반등 추세가 지금 3,560원까지 지금 왔는데요. 예. 3,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 5,000원 선까지 매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자,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대신증권 영업부 양유선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